여러분, 매일 드시는 약이 몇 종류쯤 되시나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통풍약, 수면제, 진통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까지. 하루에 5개, 10개, 많게는 15개 이상의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들 정말 다 필요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던,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정영진입니다. 다약제 부작용 상담만 해도 수천 건이 넘고 지금도 매주 고령자 약물 조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을 줄이기만 해도 삶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60세 이후 꼭 필요한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약 관리 전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지갑도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과 만나며 이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약들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약 끊었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죠? 병원마다 약이 다르고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최영자님, 75세, 서울 강서구. 최영자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으시고 하루에 13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약물도 있었고 이미 효능이 중복되는 혈압약이 2종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약물 조합으로 인해 간 수치가 높아지고 소화장애, 어지럼증, 낙상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원 복약관리 클리닉에 내원해 약물 정리와 주치의 조정을 통해 총 약물 13개에서 6개로 줄였습니다. 3개월 뒤 간 수치는 정상화되었고 식욕과 수면도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약이 줄어드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최영자님은 그렇게 말하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년기는 신장 기능, 간 해독 능력, 대사 속도가 모두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약을 복용하면 체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부작용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병원과 의사가 다르면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아 중복 처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다약제 복용자 비율이 무려 63.8%에 달하고 하루 5종 이상 복용 시 약물 부작용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 통계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5세 이상 고령자 중 10명 중 6명이 하루 5가지 이상 약 복용, 1일 10가지 이상 복용자 중 48%가 약물 상호작용 우려, 노인 낙상 환자의 40%는 진정제, 이뇨제, 혈압약 복용 중, 약물 부작용으로 입원까지 이어진 사례 연간 약 8만 건. 사례 2. 이정우님, 69세 대구 남구. 이정우님은 5년간 수면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고 점점 복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졌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서서히 감량하는 방식으로 수면제 중단을 도왔습니다. 약 끊은 뒤 3개월 후 이정우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약 없이도 푹 잡니다. 기분이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약을 줄이면 괜찮은 걸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줄여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입니다. 복약 점검 체크리스트. 약 봉투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진 않나요? 언제부터 몇 달, 몇 년째 드시고 계신가요? 최근 병원에서 설명 없이 약이 늘어난 적 있나요? 한 달 약값이 부담되지는 않나요? 약 복용 후 어지럼, 식욕 저하,
우울감 등이 생기지 않았나요? 사례 3 김복순님, 81세 인천 부평구. 김복순님은 병원 약 외에도 매일 루테인, 비타민 D, 오메가3, 홍삼, 칼슘, 유산균까지 7가지의 건강보조제를 드셨습니다. 이후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배가 더부룩해 병원 진료를 받으셨는데 모든 약과 건강식품을 일시적으로 끊은 뒤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김복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품도 많이 먹으면 병이더라고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전문가 조언 약을 줄이는 5단계 전략. 약 리스트 정리하기.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 이름을 적어두세요. 주치의와 상담하기. 이 중 꼭 필요한 약이 뭔가요? 질문하세요. 하나씩 중단하거나 감량 갑자기 끊지 말고 단계적으로 줄이세요. 복약관리 앱 활용. 복용시간, 약 이름 정리해서 관리하세요. 생활습관 개선. 동시 진행 운동, 식단 조절, 수면 관리가 필수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먹지만 잘못된 약은 병을 만들고 많이 먹는 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약을 선택할 때는 이 약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되는가? 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이는 게 무서워요. 아닙니다. 줄이는 걸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약을 계속 먹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킬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 리스트를 들고 주치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장기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면역을 지키고 있는 이 장기.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간은 말이 없습니다. 심장처럼 뛰지도 않고 폐처럼 숨쉬지도 않고 위장처럼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간을 잊고 살지요. 하지만 간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늦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이 점점 피로에 취약해지고 이제껏 쌓여온 음주, 약물, 스트레스, 식습관의 결과가 간 기능 저하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간 건강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신호들. 60대 이후 꼭 체크해야 할 간 질환. 간에 부담 주는 약물과 생활 습관. 간 건강을 지키는 7가지 실천법. 실제 간 기능 회복에 성공한 시니어 사례.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의 간은 분명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이 좋아지면 피곤함도 사라지고 기운도 회복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1. 간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약 1.2kg에서 1.5kg에 이르는 이 장기는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설명입니다. 술, 약물, 독소를 해독합니다. 대사작용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저장합니다. 담즙 생성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듭니다. 혈액 저장 출혈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를 저장합니다. 면역 기능 감염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간이 없다면 몸속 독소가 그대로 돌아다니게 되고 에너지 생산도 중단되며 면역도 붕괴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2. 간이 아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무기력, 잦은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피부가 노랗게 변함 황달, 눈이 노랗게 변함, 가려움증, 오른쪽 윗배에 묵직한 느낌, 다리에 붓기, 손발 저림,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남. 간 수치 AST, ALT, -GTP 상승. 실제 사례 박종대 님, 67세 전주 완산구. 박종대 님은 직장을 은퇴하고 하루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드셨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건강기능식품도 4에서 5종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된 피로감과 눈의 노란기로 병원을 찾았고 간 기능 검사에서 AST 187, ALT 224, -GTP 285로 심각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간 초음파에서 지방간과 간섬 유화 초기 소견이 확인되었고 즉시 음주 중단, 식이요법, 건강기능식품 중단, 주치의 처방 시작. 3개월 후 수치는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체중도 4kg 감량. 박종대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줄인 것뿐인데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3. 60대 이후 간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 질환명과 설명과 특징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 없이도 간에 지방이 쌓인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연관. 지방간염, NASH 지방간, 염증, 세포, 손상 간경변 진행 위험 있음. 알코올성 간질환은 만성 음주로 인한 간 손상 간염, 간경변, 간암 위험 증가. 비형시형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성 간질환 만성화 시 간경화암 가능. 간경변증 간의 구조가 파괴되어 섬유화된 복수, 출혈, 황달 등 진행성. 간암은 간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화 대부분 간경변 바탕에서 발생. 참고 우리나라 60대 이상 간 질환 유병률 약 38.2%, 남성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율 60세 이상 27% 이상. 4. 간에 독이 되는 습관들. 다음은 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항목 설명. 음주가 가장 대표적인 간독소, 간세포 파괴 유도. 약물은 진통제, 항생제, 고지혈증약 등 장기 복용 시 간 부담. 고지방 고당분 식단으로 간 지방 축적 증가, 지방간 유발. 운동 부족은 대사 감소 지방간 악화.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 유발, 간암과 간경변 유발 요인. 건강기능식품 남용은 밀크시슬, 홍삼, 비타민 A 과다 복용 간 수치 상승 가능. 간 수치에 영향을 주는 대표 약물.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등. 고지혈증약 스타틴계. 결핵약 항생제. 일부 항우울제. 수면 제항 불안제. 철분제제. 건강기능식품 허브제, 해독차, 고용량 비타민 등. 따라서 모든 약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하며 간 수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원인 약물 중단이 우선입니다. 5. 간 건강을 위한 7가지 습관. 1. 음주 제한 또는 금주. 남성 하루 2잔 미만, 여성 하루 1잔 미만. 가능하면 금주가 최선. 2. 체중 감량. 비만한 경우 510%만 감량해도 지방간 크게 개선. 1개월 2에서 3kg 감량이 가장 안전. 3. 꾸준한 유산소 운동.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걷기. 지방분해 간 혈류 개선. 4. 간에 좋은 식단 유지. 채소 중심 식단, 과일은 하루 1에서 2회. 튀김, 가공식품, 설탕 음료 제한. 5. 건강기능식품 남용 금지. 3종 이상이면 간 수치 점검 필수. 밀크시슬, 비타민어, 고용량 단백질 주의. 6.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AST, ALT, -GTP, 혈청 빌리루빈 등. 1년에 1에서 2회 건강검진에서 체크. 7. 주치의와 복약 조절. 간에 부담 주는 약물은 가능한 줄이기. 간 기능 이상 시 즉시 보고. 식단 예시 60대 이후 간 건강식단. 아침. 현미밥, 시금치나물, 된장국. 바나나 1개, 견과류 소량. 점심. 잡곡밥,
연어구이, 브로콜리, 배추김치, 미역국, 저녁, 두부조림, 나물 반찬, 토마토, 현미죽, 요거트 소량, 피해야 할 음식, 햄, 소시지, 캔 참치, 튀김, 버터, 소금 많은 찌개, 탄산음료, 단음료, 건강차 성분 미확인 시. 김은자님, 72세 수원 권선구. 김은자님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되었다는 소견을 받고 밀크시슬, 홍삼, 비타민제를 전부 중단한 뒤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3개월간 저염 채식 중심 식단과 걷기 운동을 지속했고 간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 간이 아프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이제는 음식을 정말 조심하게 돼요. 간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간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이 아프다는 건 이미 50% 이상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간이 건강하면 몸이 가볍고 감정도 안정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습관, 운동, 약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요? 몰라서 그랬어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도대체 아무도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의 것이란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실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오고서야 비로소 후회라는 이름으로 건강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고 지식으로 지키고 생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병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병이 되는 시대. 옛날에는 건강이란 것이 단순했습니다. 밥 잘 먹고 땀 흘리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영양제 광고, 건강 TV, 유튜브, 병원, 약국, 수많은 건강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춰야 한다.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한다. 유산균은 하루 한 포는 필수다.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 말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약을 과하게 먹고 검사를 불필요하게 받고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망가지고도 왜 아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2.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몸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 수치를 외우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 135에서 85예요. 오늘은 조금 넘네요.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을 기록해 오십니다. 아침엔 103, 점심엔 135, 저녁엔 122였어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복용 중인 약물 이름과 용량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이 약은 고지혈증이고 저건 심장약이에요. 이런 분들은 병이 와도 조기에 발견하고 약도 적절히 조절하고 생활 습관도 빠르게 바꿔 나갑니다. 결과는요?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사십니다. 3. 반대로 건강에 무관심하면 병이 생기고서야 알아챕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약이나 섞어서 복용합니다. 운동이 필요할 때도 TV만 봅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병원을 자주 가지만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몸은 천천히 무너지고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4. 6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건강 상식 5가지. 1. 혈압과 혈당 수치를 외워두세요. 고혈압 140에서 90 이상이면 주의. 당뇨 공복 126 이상, 식후 180 이상이면 위험. 스스로 기록하고 변화에 민감해지세요. 이 내 몸에 맞는 약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같은 고혈압 약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복용 중 부작용이 생기면 반드시 상담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도 내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3. 운동은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혈관, 근육, 면역 모두 살리는 진짜 약입니다. 4. 음식은 약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고혈압이 완화됩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이 줄지 않습니다. 무엇을 덜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5. 건강검진은 기준을 알고 받으세요. 너무 많은 검진은 오히려 불안만 키웁니다. 필수 검진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혈액검사, 심전도.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야기 송혜숙님, 74세. 송혜숙님은 약을 10가지 넘게 드시고 있었지만 그 약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셨습니다. 하루는 어지럼증과 소화불량,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고 약물을 분석해보니 중복된 고혈압약, 진정제, 위장약이 함께 복용되고 있었습니다. 약을 줄이고 음식과 운동, 수면 개선을 병행하자 3개월 만에 약을 6개로 줄이고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그동안 제가 제 몸에 너무 무심했네요. 5. 건강정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건강검진 결과표 내 수치를 정리해 보세요. 주치의와 대화 이 약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복약지도서 챙기기 병원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노트 만들기 체중, 혈압, 식단, 기분 등을 매일 적기. 믿을 수 있는 정보 채널 구독 의학 전문가나 병원 공식 채널 위주.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사가 여러분의 몸을 대신 관리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할 작은 습관들로 완성됩니다. 항목 실천 방법. 수면은 밤 11시 이전 취침, 수면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유지. 식사는 아침 식사 챙기기, 과식 금지, 가공식품 줄이기. 물 섭취는 하루 1.5리터 이상 천천히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산책, 취미 시간 만들기. 대인관계는 가족, 친구, 교회, 경로당 등 관계 유지. 검진 주기는 6개월에서 1년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이런 작은 실천이 10년 후에 몸을 바꿉니다. 김태호님, 78세의 고백. 예전에는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그냥 가고 약 주면 묻지도 않고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이 12개였고 몸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30분씩 걷고 식사는 소금 줄이고 매일 체중과 혈압을 적고 있습니다. 약은 4개로 줄었고 가장 좋은 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이에요.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 60세 이후의 삶은 건강이 질이 곧 인생의 질이 됩니다. 몸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흐려지면 관계도 흐려집니다. 운동을 못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삶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아는 것부터 내 삶을 아끼는 습관까지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